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근데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세요. 강약 중강약에서 의사 역할을 맡고 있는 오늘도 감기에 걸린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황약사입니다. 그렇죠. 부담스러운 첫인사. 다음. 예, 안녕하십니까. 전직 PD 현재 백수 송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팟빵 스튜디오에서 독립해서 지금 저희는 현재 신촌에 있습니다. 야, 이걸 독립이라고 부르나요? 쫓겨난 거 아니니? 아니 처음엔 돈 받고 방송하다가 중간 어느 쯤 해서 그냥 하다가 지금 이제 돈 내고 하는 방송이 됐어. 송백수 계좌 조사해 봤어. 그래서 지금 저희 셋이서 신촌의 뭐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저랑 황 약사는 오늘 녹음을 준비하려고 무려 4시간 전에 만나서 막 둘이 원고도 작성하고 얘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훌륭하십니다. 백수인데 제일 바빠. 백수가 제일 바빠. 진짜 백수가 과로사 한다더니 진짜. 저희 다음 녹음 일정도 우리 백수한테 맞춰가지고 지금 돌겠네 아주 그냥. 요즘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뭘 하는데? 근황 토크. 아니 연애를 하기를 해. 뭐 직장이 있기래. 뭐 때문에 바쁜 건데.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요? 네. 네. 왜? 부산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네. 사회 보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네. 또 그 부산에서 아주 오래 놀다 왔습니다. 노느라 바빠. 남의 결혼 사회 봐줄 때가 아닐 텐데. 하나 둘씩 보내야지 제가 가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 차례가 올 것이다? 네. 아닌 거 알면서. 파이어볼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나요? 팟빵 게시판 댓글에서 파이어볼 못 쏜다고 하더라고요. 파이어볼 경험상 못 쏜다고. 되게 슬픈 댓글이 달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뭐 목소리가 들리다시피 감기에 걸렸습니다. 방금 저 판피린을 먹을까 판코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네. 지가 방송했던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는지 카페인 오버도즈 얘기를 하면서 타이레놀을 떡하니 고르는 저 웃기는 의사입니다 저거. 아니 판피린하고 판코를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커피를 2잔이나 먹었는데 그것까지 먹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냥 타이레놀을 얌전하게 집었습니다. 잠 안 자고 온 거 써. 안 돼. 내일은 일요일이어서 내일 힘차게 놀으려면 오늘 푹 자야 돼. 자, 시끄럽고 오늘 뭐 한다고요? 이제 저희가 시즌2로 넘어오면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일주일에 2번씩 올린다고 이거 얘기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올리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백수가 너무 바빠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날짜를 고정하면은 제가 또 그런 약속은 잘 지킵니다. 진짜요? 네. 그럼 고정하자. 박자. 언제로 할까요? 저는 화목이 좋습니다. 화목? 그러세요 그럼? 너무 간격이 좁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화금 정도? 화금? 월요일 싫어한다. 네, 월 싫습니다. 월요일날 올리려면 주말에 못 놀거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백수에게 요일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같이 놀 사람들이 쉬는 날이 중요하죠. 그렇군요. 같이 놀 사람이 아직 남았어요? 그럼요. 다 결혼했으면 안 놀아줄 텐데. 저 유부남이랑 주로 놉니다. 뭐야 그게. 유부남들이 집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그러면은 화요일 금요일에 2번씩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웬만하면은 한 주에 한 가지 주제로 갈 거고요. 지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예고를 했듯이 빈혈과 그 피임약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빈혈에 대한 이야기를 2번에 나누어서 일단은 방송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빈혈밖에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빈혈밖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오늘 오면서 기대한 건 피임약인데. 저런. 쓸 일도 없는 피임약은 왜? 너무 궁금해하니까 하기 싫다. 피임하지 말까? 하지 말까 물어볼 게 진짜. 많습니다.
시즌 2 세 번째 이야기 일부 빈혈. 자, 그럼 오늘 빈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보통 빈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 이제 여기에 유일한 비의료인 송백수님께서 빈혈이 뭘까요? 아니 그래도 제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빈혈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정말 정색하는 거 봐. 빈혈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어지러운 거. 앉았다 아. 일어서면 머리가 팽 돌면서 대학 나와도 소용없네요. 그러니까. 어지러. 철분 부족해서 생기는 문과 아니에요, 문과? 이 사람 수학과 나왔겠잖아. 수학과는 생물을 안 배우나? 생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어지럽다라는 단어랑 빈혈이라는 단어랑 딱 이렇게 매치를 잘 시키시더라고요. 그렇죠. 어지러우면 빈혈. 당연하죠. 어지러우면 빈혈, 당연해. 아니 빈혈이면 철분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3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눈 동그랗게 치고 저를 째려보면서 너무 무섭잖아요. 눈을 피해. 이제 파이어볼 나간다니까. 아니, 많은 분들이 어지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분제제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자가 처방이야. 뭐 어디 가서 듣고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지러우니까 빈혈이겠지, 철분이 부족해, 그러면서 알아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 올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지러워서 철분제제를 먹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 왔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어지러우면 빈혈이고 빈혈은 철분이 부족하니까 철분제를 먹어야겠다. 아주 상식선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아니, 지난번 첫 번째 에피소드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감기약 하나에도 이렇게 오해가 많은데 다른 분야에는 얼마나 오해가 많겠느냐. 빈혈 그러면 철분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빈혈 하면 생각나는 어지러움이랑 철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빈혈 전체의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철분이 부족해서이고, 그런 경우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서 철분을 먹으면 그 증상과 빈혈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 빈혈의 수많은 종류와 증상을 생각을 하면 그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 그게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라기보다 우리 옛날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네. 대해서. 네. 뭐 특이한 케이스 중 하나일 뿐이다. 일반적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특이하다고 보긴 좀 그런데. 일반적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빈혈이라고 하면 어지러움보다는 더 많은 증상들이 있고, 어지러운 증상은 오히려 증상으로 따지면 마이너. 이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이게 어지럽기만 한 게 아니라 딴 것도 더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빈혈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뭐 이것도 얼굴 낯빛이 하얘졌다 그럼 이것도 빈혈인가? 그거는 이제 화장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피로감이 느껴지면 이것도 빈혈인가? 그러니까 온 이게 세상 천지가 다 빈혈인 것 같잖아. 이 가장 대표적인 제가 싫어하는 광고,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도 피곤해. Yo, 하루 종일 피곤한 차들이의 하루 함 들어볼래? Check it out, check it out. 전쟁 같은 출근 시간, 길어지는 회의 시간, 직장 상사 잔소리와 개념 없는 후배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밤샘 야근 술 담배에 스트레스 쌓여가네. 피곤함을 풀고 싶다, 알려다오 그 방법.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너무 싫어하거든요. 우사.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해봐 대웅작에 소송받게 더 당하겠어. 아니 그래서 그 광고 멘트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고 했는데 나중에 CM송이 바뀌었어요. 피곤한 간 때문이야로. 왜냐면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의 문제인데 간이 나쁜 사람들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피곤한 모든 사람들이 간이 나쁜 건 아닌 거야. 그죠, 수학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야 사람들이 의학 상식도 좀 그렇지만 수학도 모르는 여기에 수학을 섞으시면 어떡합니까? 거기다 그런가? 그 사람들이 모르는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이건 이해를 하지 말란 얘기지. 자 그러면 간이 나쁜 사람이 피곤한 거는 대부분 있을 수 있는 현실인데 피곤한 사람 100명 중에 간이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9% 이상의 피로의 원인은 대부분은 사실 과로에 있고 수면 부족이나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있고 그 외에 신체적인 병적 피로라고 하는 질병의 원인인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걸 빈혈에 대입을 해보면 그렇지. 빈혈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환에 다 대입이 되는데 빈혈을 예를 들면 빈혈에 저희가 가장 메인 증상은 사실은 피로와 진짜 피로 싫다. 근데 빈혈의 증상 1번이 피로예요. 피곤해서 빈혈이 생긴다. 아유 왜 아니, 이러세요 진짜. 빈혈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빈혈 때문에 피곤. 아니 수학 선생 맞아? 설명을 어렵게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런 설명을 한 자신 있었는데 아깝다. 설명충 실패. 자 일단은 빈혈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빈혈이 있으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좀 숨이 차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지쳐요. 그리고 그런 증상들 외에 어지러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빈혈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은 피로와 숨참과 창백함 요런 거를 메인으로 봐요. 어지러움증이 아니고. 어지러움증은 있기는 한데 저 뒤에 있어요. 리스트 저 뒤에. 그래서 그 증상들이 그렇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또 빈혈인가 이렇게 거꾸로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 역은 네.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지만 100%는 아닌 거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지러워 빈혈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옛말이고 요새는 그리고 특히나 요새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는 요새는 드라마에도 안 나오나요? 드라마를 안 봐서. 보니? 드라마 안 봐요. 요새 뭐지? 너 되게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 설마 종합병원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빈혈이라고 하는 게 어지러움이라고 연결이 되면서 오해가 생긴 거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나도 오해가 모르겠- 생겼는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냥. 그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철분제를 팔기 위한 마케팅 아니었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사람들이 어지럽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뇌로 가는 피가 모자라. 그럼 피가 모자라는 건 빈혈이야. 그래서 빈혈은 어지러우면 철분제제를 먹는다.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애초에 그 빈혈,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라는 그 장면부터 잘못한 것 같아. 그치.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이름 자체가 빈혈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뭔 줄 알았어요? 지금 녹음 시작한 지 10분 됐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빈혈이 거예요? 그 빈혈이었구나. 그러면 뭔 줄 알아? 아니 그 매칭을 못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빈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황 약사가 설명을. 그러니까 빈혈 한자 뜻 그대로면은 빈이 부와 빈 할 때 그 빈일 거고 혈은 피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피가 모자라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왜 혈색소 뭐 이런 말 배운 기억 나세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헤모글로빈. 그건 들어본 적 있습니다. 빈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피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혈색소가 모자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혈색소가 영어로 헤모글로빈이고 네.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모자라는 게 빈혈인데 헤모글로빈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배달부 같은 거예요. 쿠팡맨인데. 쿠팡맨. 산소를 이제 택배로 날라다주는 쿠팡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그 폐에서 받은 산소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쿠팡맨이 배달을 해주는 기사님, 네. 이 헤모글로빈인데 기사님이 부족한 거예요. 이 기사님이 부족한 게 빈혈이에요. 그러니까 증상 얘기했잖아요. 숨차고 뭐 피로하고 뭐저 밑에 가면 어지럽다고 한 게 택배 기사님이 내 택배를 안 줘가지고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택배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다리에서 산소가 모자라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빈혈의 증상은 피가 모자라 이게 아니라 네. 온몸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그렇죠. 기사님이 부족해서. 우리 몸이 산소로 뭐 하는지는 아시죠? 좋은 일 하겠죠 뭐.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건 네, 아시죠? 죽은- 네. 아유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어디서부터 될지 설명해야 모르겠다. 되는 거야? 머리가 아파옵니다. 야 중학교 생물책 좀 가져와봐. 아유 네. 일단은 사실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빈혈의 증상은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네. 증상이다.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머리도 아프고 온몸에 힘도 없고 빨리 지치고 숨이 차죠. 왜냐면은 산소가 실제로 부족한 건 아닌데 산소의 양은 충분한데 팔다리 머리로 전달되는 산소의 양이 적다 보니까 몸에서 뭘 느끼냐면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야 숨이라도 많이 쉬어. 아, 그러면은 막 헐떡이게 되는. 헐떡거리게 되는 거예요. 택배 집화장에는 택배가 쌓여 있는데 집으로 배달이 안 되니까 택배가 모자라다고 착각한 몸 입장에서는 위에서 쪼는 거죠. 계속 이제. 숨을 더 쉬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펌프질도 더 하게 될 거고. 그렇지. 그 나중 되면 그게 탈진. 최종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빈혈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 산소가 모자라게 된다. 그러면은 산소가 부족한 만큼 적응해서 또 살아요,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몸이 그거를 해결하려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오버워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심장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는 지금 되게 적은 상태인데 어떻게든지 혈류를 빨리 돌려서라도 얘네들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심장이 오버 펌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장에 무리가 가겠네요. 그렇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그런 되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라는 거는 피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헤모글로빈 기사님이 부족한 상황이다. 왜 이름이 거. 그렇게 붙었을까요, 근데 빈혈? 그래서 되게 잘못 붙은 거 많아요. 뭐 편두통, 그 한쪽만 아픈 거 뭐 일본에서 이런 이게 거. 한자어 조어를 만들면서 자기들 이해하기 쉽게 좀 그냥 너무 길게 쓰면은 또 외우기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뭐 빈혈의 혈자가 혈색소의 혈자이긴 하지만 뭐 또 아주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또 혈액 할 때 혈자랑 혈색소 할 때 혈자랑 피혈자 똑같은 글자일 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헤모글로빈을 혈액에서 뽑아서 검사를 해서 어떤 기준치 이상 되지 않으면 빈혈이다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자 같은 경우는 12 숫자를 뭐 보면은 그냥 12라고 여자는 보고 10이고 임산부는 11. 남자는 13. 그래서 보통 뭐 어지러워요 빈혈인가 봐요 뭐 요새 뭐 빈혈이라고 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딱 그러죠. 헤모글로빈이 얼마라고 들으셨나요? 어디까지 듣고 오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헤모글로빈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뭐 이런 알아본 적 없다 그럼 피를 당장 뽑아드리죠 제가.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확인하고 그 수치가 안 되면 그제서야 빈혈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냥 임상적인 증상만 가지고 빈혈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긴 좀 어려워요. 그렇게 진단하는 의사는 없죠 세상에. 그쵸. 그러면 빈혈의 철분 그렇죠. 상식 헤모글로빈이 모자란데 웬 철분? 택배 기사님에게 철분이 웬 말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이게? 그러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헤모글로빈의 주 원료가 철이에요. 그죠. 헤모글로빈이 이제 아까 쿠팡맨이라고 그랬는데 네. 쿠팡맨의 주재료가 철인 거예요. 그 철이 없으면 그래서 기사님을 못 만들고 그 문제가 이제 다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희가 빈혈이라고 하면 철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게 되게 많아요. 아닌 게 종류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물론 빈혈에 걸린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한 90명쯤은 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빈혈이 굉장히 다양한 빈혈이 있어서 철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빈혈이 꽤 된다. 철이 충분한데도 헤모글로빈이 부족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왜냐면은 되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들 학부 때 보는 교과서 중에 왜 그 비율을 좀 들어놓은 게 요리, 그러니까 쿡방 같은 걸로 이제 비율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아시겠지만 왜 냉장고만 털면 15분 만에 뭐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리를 하려면 주방도 있어야 되고. 그지. 음식 냉장고에 재료 들어있어야 되고 또 음식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온도 좀 쳐야 되고 MSG를 쳐야 원래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리사 셰프가 있어야죠. 셰프. 네. 이게 몸에서 이제 철이랑 빈혈 관련된 이 모든 게 이 비유랑 딱 맞아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헤모글로빈 쿠팡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주방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셰프도 있어야 되고, 네. 주재료도 있어야 되고, 네. 조미료도 있어야 돼요. MSG를 쳐야 되니까.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쿠팡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저희가 일단 그 원래 그 헤모글로빈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왜 의대 수업을 듣는 느낌이죠? 이거 의대 수업 아니고요. 고등학교 생물 원입니다. 저 고등학교는 졸업하신 걸로 알고.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 헤모글로빈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적혈구는 아시죠? 네. 적혈구에 들어있습니다. 적혈구 색깔이 빨개요. 그래서 적혈구잖아요. 우리가 피 색깔이 빨갛잖아요. 네. 그 빨간 색깔은 적혈구 때문인데 적혈구가 빨간 건 적혈구에 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피의 색깔이 빨간 건 누구 때문이다? 철 때문이. 철 때문이다. 그렇지. 딩동댕. 재밌냐? 똑똑해. 아니 그러니까 철 때문인데 그러면은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쿠팡맨이 들어있는 거고 그 적혈구가 우리 몸을 다 순환을 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택배를 나르는 거죠. 집집마다. 그래서 적혈구 색깔이요. 산소를 많이 지금 택배를 많이 싣고 있으면 네. 선홍색이 되고 택배를 많이 내려놓고 나면 진한 갈색이 돼요. 산소가 많으면 연한 빨강. 그렇죠. 그래서 동맥피가 연한 빨강이고 정맥피는 시커먼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 손 딸 때 손가락 맞아. 끝에서 시꺼먼 피 막 나오잖아요. 시커먼 피 네. 나오는데 거기서는 시커먼 피밖에 안 나와요 원래. 아 원래 그런 거예요? 내 피가 더럽다느니 뭐 그런 말 하죠. 왜냐면은 체하면 체할수록 검은 색깔 나온다고 우리 할아버지 거기는- 그러셨는데요. 거기는 동맥피 없잖아요. 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동맥을 따면 목소리 어. 오락가락할 텐데. 선홍색 피를 보고 싶으시면 깊숙이 따세요. 그 일본 사무라이들 왜 한복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 피는 우리가 실제로 보는 혈관은 이렇게 약간 보라색이나 거무튀튀한 느낌인 이유가 정맥이기 때문이 그렇고요. 쿠팡맨이 배달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그 아까 요리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적혈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어쩌면 배달부들이 타고 다니는 트럭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트럭을 만드는 데가 골수거든요. 어휴. 골수 들어보셨죠? 네. 골수에서 원래 그런 혈구들을 만드는데 그 골수가 문제가 생기면 못 만드는 거예요. 뭘요? 혈구들을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걸 다 못 만드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골수에서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택배를 나르는 쿠팡맨이 탈 적혈구 자체가 아예 못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요리의 비유를 한다면 애초에 그런 주방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상황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재생불량성 빈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요리로 생각해도 팔 아예 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방이랑 판을 벌려놔야 뭐 일을 시작을 하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아예 상태. 없는 거죠. 예. 그 철분이 부족한 게 아닌데 그렇죠. 사람들은 이때도 철분이 부족한 줄 알고 철분만 먹는다. 이쯤 되면 빈혈만 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일 경우에는 철분제 찾을 겨를도 없이 이미 입원해 있을 거예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게 처음에 피로감으로 오거든요. 되게 막연하게.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 의사가 진단을 잘 해줘야 이게 좀 잘 찾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너무 과도한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게 되면은 얘는 아무튼 병원에 좀 가야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니까 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를 넘어서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철결핍성 빈혈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빈혈 같은 경우는 철이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그렇죠. 없는 경우. 냉장고를 열었는데 요리할 재료가 없어. 그렇죠.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애초에 판이 벌려지지 않는 게 재생불량성 불량성 빈혈이었고 빈혈이고 이번에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주재료인 철분이 없는 상태는 냉장고를 냉장고가 열었는데 비어 있는 상태. 뭐 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반찬도 없어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왜 없냐? 왜 없을까요? 가난해서. 가난해서. 그래서 빈혈인가? 아 그래 말 된다. 가난하다라는 게 꼭 뭐 게 맞지. 수입이 없는 거니까. 그쵸. 네. 가난하다. 뭐 그 사람이 가난해서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못 사 먹을 걸 수도 있지만 뭐 그거보다는 어찌됐든 가난하다. 냉장고가 가난하다. 철분을 냉장고에 재워놓지 못했다. 이런 거니까 그런 경우가 실제로 못 먹어서인 경우도 있고요. 특정 철분 제제 음식을 많이 안 먹어서일 수도 먹어서,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많이 써버려서. 철분을 많이 써서요? 그렇죠. 네. 철분을 많이 쓰는 게 언제냐면 네. 우리가 이제 한창 키 클 때. 아이들 성장기 때요? 네. 그래서 영유아기랑 청소년기에 엄청 많이 쓰거든요. 철분 철분을요? 제제를 다른 데다가. 그래갖고 그때는 빈혈이 와요. 실제로. 그럼 애들 철분제 먹으면 좋은 거네요? 애기들 그래서 먹는 게 있어요. 따로 있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또 철분을 분명히 나는 사놨는데 냉장고가 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 주기적으로 생리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남자가 뭐가 있지? 치즈를 치즈. 불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매일 많이 매일. 흘리면 네, 총을 맞았거나 총 맞은 것처럼 뭐 이런 거. 뭐 그런 경우들에는 당연히 냉장고가 계속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외에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 안 먹어서 철분 든 음식을 많이 안 먹어서요? 그쵸. 근데다가 생리를 하니까 그것까지 생겨갖고 점점 악화되는 거죠. 임산부 빈혈도 철력성 그렇죠. 빈혈이죠. 임산부 같은 경우도 아이가 네. 그걸 다 가져가니까 성장하면서 아이가 생기면서 아니, 뱃속에서 애가 그러니까. 엄마 양분 뺏어 먹잖아요. 그래서 뭐 족발을 사달라느니 뭐 그게 애기가 먹고 싶은 게 거라면서. 그 애기가 먹고 싶은 게 맞는데 애기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유부남 친구들이. 애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닌 게 뭐냐면 저희가 애기를 저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태아는 기생충이다. 네. 왜냐면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태아는 엄마가 빈혈이 걸려도 빈혈이 생기지 않아요. 태아는. 왜요? 왜냐면은 태아는 자기가 먹을 걸 먼저 확보를 하고 나머지를 엄마한테 주기 때문에 엄마가 밥을 먹으면 태아한테 먼저 가요? 그렇죠. 태아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나머지로 엄마가 지내는 거라서 태아는 빈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만 빈혈이 와요. 그래서 여튼 그렇게 냉장고에서 재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조미료, MSG가 없는 경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적혈구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적혈구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특정 그 스텝에 장애가 생기면 얘가 또 못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왜 몸에 뭐 비타민류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여기 적혈구 만들 때 비타민 그 조미료가 이제 코발라민하고 엽산 임산부들 흔히 말하는 거. 얘네들이 부족하면 얘네들이 뭘 방해하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DNA의 합성을 방해를 해요. 유전자. DNA는 뭔지 아시죠? 유전자. 그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여튼 중요한 거는 이 비타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서 되게 여러 스텝에 아주 이렇게 조미료처럼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조효소라고 하는데 조미료처럼 여러 스텝에 관여를 하는데 이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조효소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비타민이요? 그래서 비타민 중에 B12 코발라민하고 엽산하고 두 그렇죠. 종류가 두 가지가 다 비타민 B 계열인데 코발라민이 뭐예요? 비타민 B12, B12번. 엽산. 네, 엽산도 비타민 B 중에 하나죠. 엽산은 9번일걸? 임산부가 꼭 먹어야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엽산은 임신을 준비하는 초기부터 복용을 권장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스텝의 조효소로 작용하는 것 때문이기는 한데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죠. 신경관 결손 같은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신경관 결손. 신경관 결손. 한국말로 합시다. 한국말 생각이 안 났어 지금. 그래서 그 스텝에 문제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그 적혈구 생성 과정에 또 문제가 생겨서 빈혈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바로 악성 빈혈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분들이 말하는 악성 빈혈은 굉장히 심각한 빈혈이라고 알겠지만 심각한 어지러움. 네. 저희가 말하는 악성 빈혈은 비타민 B12와 엽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 빈혈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되는 거죠. 네, 비타민을 먹어주면 장애는 해결이 됩니다. 또 비타민 먹으라 그러면 또 가서 아로나민 이런 거 B콤씨 사 먹는단 말이야. 이거는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모나래잖아 지금. 비타민 그거 아니야? 비타민 C인데. 못 살아 하여간. 말 함부로 했다 큰일 나. 그리고 또 아까 또 뭐 있었지? 요리사. 그렇지. 셰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셰프가 없는 경우.
이런 거는 비타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셰프가 헤모글로빈을 없을 수도 있고 셰프가 좀 초짜라 초짜라서 만들어낸 뭐 그 초창기 김풍처럼 야매 같은 이상한 요리만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그래도 거도 야매여도 맛있잖아. 그럼 괜찮은 건가? 맛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또 여러 가지 보조 요소들을 잘 섞어내지 못해서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좀 어색하게 만들거나 잘못 만드는 경우들이 재료를 있어요. 실컷 갖다 줬는데 네, 조합을 못해. 음식을 못 만들어내거나 못 먹을 음식을 갖다 주거나 그러면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냉장고에 재료는 쌓여 있고 네. 제대로 쓰지는 못하고 헤모글로빈은 못 만들고 그래서 막상 이런 사람들 피 검사하면 철은 많은데 헤모글로빈이 없어. 네, 이런 경우는 뭔가 이 그 요리사의 기능을 향진시켜주는 무언가를 또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뭐 암이 있거나 실제로 뭐 신장에 만성 질환이 뭐 있거나 신장 투석 환자나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다 제대로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해서 빈혈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빈혈 치료를 따로 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빈혈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철 결핍의 문제만은 아니고 네. 철이 충분히 있어도 그거를 제대로 적혈구를 만들고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조합을 해서 그 운반을 하게까지 하는 과정 중에 어디든 문제가 생기면 빈혈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이 혈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심심치 않게 있어요. 아까 치질이나 생리 얘기도 했고 이게 치질이 되게 무시 못하는 게 치질이 또 되게 많이들 숨기는 질환이잖아요. 걸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 기회에 한번 걸려보시죠. 이게 또 다들 부끄러워갖고 병원에 또 초기에 안 갔다가 빈혈이 심해져서 나중에 가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번에 철결핍성 빈혈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할 때 하겠지만 치질이 매일매일 혈액 손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 매일매일 피똥을 싸는 거죠. 근데 그러면 혈액 손실이 꽤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병원에 못 갔다가 우리 정말 전직 수학 선생님 알아먹기 쉽게 숫자로 설명을 해줍시다. 숫자로 나 이거 다음 화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1cc의 혈액에 0.5mg의 철분이 들어있어요. 네. 자 그럼 10cc를 흘리면 철분의 로스는 0.5 있다고요? 네, 1cc에 1mm에 0.5mg이면 10mm에는 5mg. 그러니까 5mg. 피를 10ml만 흘려도 5mg의 철분이 큰 로스가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데일리로 1mg의 로스가 있어요. 하루에 고정적으로 1mm가 빠져나가고 1ml를 먹어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치질이 걸려서 피똥을 싸갖고 10cc만 나가도 엄청난 거죠. 이게 나중에 다음 화에 설명하겠지만 철분제 같은 걸로 보충을 했을 때 대충 아무리 땡겨 먹고 뭘 해도 우리 몸에 결국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걸 한 5mg에서 6mg으로 보거든요. 근데 혈액 10ml 손실되면 5mg이 훅 나간다니까요. 나가버리니까. 그거 다 메꿔야 돼요. 물론 10cc의 혈액을 흘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혈액은 한 방울만 흘려도 물에 타면 쫙 빨개지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혈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타액이랑 체액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 보이는 거지 순수 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요? 피똥도 똥이랑 섞여서 그렇지 실제로 피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피를 10ml 흘리려면은 액체로는 꽤 많이 흘리게 되는 거죠. 물 한 컵 될라나? 우리 코피 흘릴 때 피 꽤 많이 흘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피 그때도 흘릴 위험한 때도 거예요? 코피가 비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주 흘리는 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빈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코피를 자주 흘리거나 피똥을 자주 싸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 피똥 싸는 조심하셔야 것도 위험하고 되고. 왜 코피도 싸울 때 코피 터지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위험해서 그런 거야 이게. 상대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거지. 코피 터지면 빈혈이 생겨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피로해져서 싸우는 심장 박동이 과다 항진돼서 탈진을 하기 때문에 싸움을 못 하니까 코피 터지면 이긴 걸로 하는 거야. 이렇게 비의학적인 설명이 있는가? 아니 그리고 이해가 빠르잖아 이게. 그런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렸을 때 네, 쌈박질 좋았습니다. 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과거는 묻어두는 걸로. 그리고 이제 대변 색깔이 유독 내 대변 색깔이 검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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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심장하면서 최근에 술 좀 드셨나 봐요.
위궤양이나 12장 궤양 같이 그 소화성 궤양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출혈이 생기면 피가 처음에 흘리면 빨갛지만 응고가 시간이 되는 지나서 거예요? 응고되면 검해지잖아요. 예. 피딱지 검었잖아요. 근데 그 소화성 궤양에서 피가 났을 때 소장을 한참 거쳐서 대장까지 지나고 날 때쯤이면 까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의 검은색이냐면 선짓국이요?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니고 덩어리 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김가루 느낌이에요. 색깔이요? 네. 그러니까 색깔은 새카만 색이고요. 나오는 게 김가루처럼 나와요. 왜냐면은 피가 덩어리 져서 흐르지는 않고요. 이렇게 찔끔찔끔 방울방울 나오잖아요. 그럼 장벽을 타고 이렇게 나오면서 굳어서 약간 좀 이렇게 재 같은 느낌으로 검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속이 안 좋고 최근에 뭔가 속쓰림이나 위장장애가 있었는데 대변에 검은 재 같은 거, 검은 김가루 같은 게 좀 다량 섞여 나오는 경향이 있다. 바로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바로 내과에 가서 검은 변을 봤다라고 하면 바로 내시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출혈 포인트를 찾아서 바로 막으시면 해결이 되는 그래도 걸로. 어지러워야 빈혈이라고 생각하지 검은 똥 싼다고 빈혈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근데 않을걸? 검은 똥이 더 위험해. 아 물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검은 똥 나오면 응급이거든요. 아, 진짜요? 앞뒤 안 보고 내시경 바로 집어넣어요. 물 내리기 전에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셨어요 그동안? 그걸 누가 봐 내리고 왜? 나오는데 그냥 왜? 대변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잘 반영해 주는데요. 저희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아 너니까 그러지 이 사람아. 빈혈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빈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빈혈을 이제 뭐 쿠팡맨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요리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리하자면 빈혈의 증상이 어지러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극히 일부분이다.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도 극히 아니에요. 일부분이 아니고요. 극히 일부분은 아니지만 메인 증상은 피로감, 숨참, 창백함 이런 것들이 거의 메인 증상이고요. 어지러울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빈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결핍성 빈혈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엄청 이게 대부분 빈혈 중에 케이스가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지러움이라는 증상만 놓고 봤을 때는 빈혈보다는 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사실은 이명도 있죠. 이명이나 내 전정기관, 평형기관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은 건 운동 부족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운동 부족은 순위 중에 저기 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전혀 가장 그런 건 뭐 현실적으로 빈혈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약국에 가서 철분 제제를 사 먹을 것이 아니라 일단 최근에 내가 너무 과로한 건 아닌가, 너무 운동을 소홀히 한 건 아닌가,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한 건 아닌가 이런 걸 좀 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내과에 가서 상의를 해보고 필요하면 그때 철분 제제를 처방받아서 드세요. 왜냐하면 처방받으면 보험도 돼 심지어 철분 제제는 치료 목적으로 드실 때는 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자비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지 말고 철분제 부작용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면 모를까 그냥 철분제를 시작을 하려면은 일단 피 검사해서 그렇지, 숫자를 그렇지. 받고 시작하셔야지. 그렇지. 숫자부터 받고 시작하는 걸로. 그냥 뭐 증상이 있다고 네. 떡 가서 네. 야 나 어지러우니까 빈혈이니까 철분제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네. 이거는 네. 전 말리고 싶습니다. 그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빈혈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증상이 있으니 네. 본인의 일부 증상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해서 철분 제제부터 사 먹는 이런 잘못된 소비 행태를 이제 그만하자. 요거를 오늘 정리로 하고. 우리 빈혈이라는 게 특히 철결핍성 빈혈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한 나이대나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얘기하면서 쭉 했지만 뭐 아기들 그 뭐 소녀들 청소년. 청소년 중에 주로 여자애들 생리 그렇죠. 처음 시작한 그렇죠. 그다음 임산부 그다음은 노인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뭐 30, 40대 중년의 남성들은 네. 사실은 거의 가능성이 치질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에서 빈혈은 스크리닝이 되거든요. 이건 기본 검사니까. 기본 검사라서. 피 뽑아가지고 피 뽑아서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니까요. 근데 그 검사에 빈혈이다라는 메시지가 없었으면 빈혈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건강검진을 했는데 특별한 메시지를 들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지러우면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빈혈이라는 메시지 커멘트가 없었으면 빈혈이 아닙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을 듣고 피곤하면 빈혈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바꿨어요. 아니라니까. 좀 그렇게 깔끔하게 보시면 가서 안 돼요? 피를 뽑아서 숫자를 받아 오라니까 그러네. 이 양반아 피곤은 간 때문이래잖아. 아니 아저씨 대출 받을 때 당신 통장 잔고를 얘기를 해야지. 아니 빈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판단조차를 하지 마요. 진단은 의사에게. 가서 네. 피 뽑아 일단. 피부터 뽑고 와. 섣부른 진단과 처방을 하지 맙시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근데 모든 방송의 주제가 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 겁니다. 우리 원래 방송 주제 자체가 원래 그래. 그건데. 뭐 알면서 왜 그래? 그럼 내가 여기다 대놓고 야 어지러우면 가서 뭐 10만 원짜리 철분제가 좋고요. 뭐 이런 방송하고 있겠어요. 뭐 삼가철이 좋은데 뭐 이러면서. 뭐 이가철, 뭐 햄철, 뭐 프로틴철 이런 거 광고하고 있을까 그럼? 뭐 우리 방송 답은 정해져 있고요. 결론은 늘 똑같은 걸로. 방송하는 애 이름이 정해진이겠어. 결론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입니다. 그냥 다 병원 가라. 아니 가는 건 가는 건데 알고 가라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